여기서 말씀드릴까요? 네. 여기서? 네, 예. 일단 제가 공수처가 출범하기 전에 공수처가 만들어지게 되면 윤석열 수사처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공수처가 출범하기 직전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수처장을 만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공수처는 협업관계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사실이 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수사 과정을 보시면은 공무상 비밀이 막 계속 누설이 되고 있고 피의 사실 공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가 벌어질 뿐만 아니라 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맞춰서 소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까지 나올 정도가 됐고, 더불어민주당이 강제 수사를 하라라고 지시를 하자 즉각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이런 정근대적인 그런 일들이 다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체포영장이 기각이 된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는 이런 것들이야말로 사실상 지금 수사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인 것인지 아니면 과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같은 공수처를 이용한 선거 개입 사건인지 국민 여러분께서 분명히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거 관련해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기대서 저희 야당이 싸울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해서 반드시 싸워서 부당한 선거 개입 수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조성은 씨와의 녹취록에 나오는 저희는 누구인가요? 자,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저희가 만약에 증거가 된다고 하면 우리 원장님이 원하는 날짜가 아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롯데호텔에 대한 CCTV만 압수수색을 해도 진상을 밝혀질 수 있을 것이고, 제보자라고 하는 조 씨의 국가의 돈을 지금 사실 제대로 갚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호화 아파트와 그리고 1억 원이 넘는 마세라티라는 차량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 자금원에 대한 수사도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마치 이렇게 물타기하고 서로 이렇게 정보를 흘리면서 공상 비밀을 계속 누설을 해서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공정한 수사인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언급하신 이유는 왜 언급하셨던 건가요? 아니, 그 내용을 보시면 알잖아요. 그동안에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윤석열이 지시를 했다랄지 그 사람과 협의를 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 이름이 언급이 됐다고 해서 만약에 그게 배우라고 하면은 아니 최강욱하고 황희석도 계속 거기서 언급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녹취에서 그럼 그 사람은 왜 배우가 아닙니까? 그건 제가 보기에는 완전 억지죠. 그럼 고발 사주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실체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럼 고발장도 대검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겁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못한다고 했지만은 밝혀진 녹취록 자체를 보면은 대검에 잘 이야기를 해두겠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대검에서 제가 받은 거면은 대검이 왜 이야기를 잘 해줍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앞뒤말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고발장은 누구한테 받으신 거예요? 그거는 지금 제가 몇 번이나 누차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제가 받았던 많은 제보와 마찬가지로 제보자와 그리고 그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아마 제가 몇 번이고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그걸 누구한테 줬는지 그 제보자가 누군지도 그때 당시에 기억을 전혀 못하고 있었고 통화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화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제가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는 기억을 못하면서 제보자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좀 앞뒤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조성은 씨랑은 이렇게 여러 번 전화를 하셨어요? 고발장에 관련해서